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4월달 시험 치렀던 엑셀, ITQ 엑셀.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15분 전에 입시를 하셔가지고요. 바탕화면에 코아스 수험자용 눌러주신 다음에 감독관의 지시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ITQ 시험 종류대로 골라주시겠고요. 자, 밑에 하단 쪽에 여러분들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써주신 다음에 선택. 자, 수험번호, 임시번호 넣을게요. 여러분들은 수험표에 받으신 수험표에 있는 번호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해 주셨어요. 맞는지. 자, 2007 버전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셨을 때 상단 오른쪽 위쪽으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엑셀 화면 띄워주셔야 되겠죠. 엑셀 화면 띄워주신 다음에 자, 밑에 하단 쪽입니다. 이 부분. 자, 이 자리 부분에 제1작업이라고 시트를 제1작업, 2작업, 3작업까지 3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더하기 표시는 시트 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3개. 제1작업이라고 써주시겠어요. 자, 오타 없이, 띄어쓰기 없이 제1작업 톡톡, 제2작업 써주신 다음에 제3작업. 자, 그런 다음에 Shift 키 눌러주셔가지고 전체 그룹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룹이면은 상단 위쪽에 그룹이라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A 열너비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셔서 열너비를 1로 맞춰준다는 거죠. 전체 모든 시트에 A가 1로 맞춰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선택. 자, 눌러주셔가지고요. 컨트롤 A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 자리. 자, 요 자리를 찍어주신 다음에 자, 지금 현재 글꼴을 보시면은 글꼴이 굴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림 해서 11pt 해서 어디를 찍더라도 굴림의 11pt. 자, 가로의 가운데 이거죠. 세로의 자, 중간 해서 요 정중앙 쪽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반드시 그룹을 풀어주셔야 되겠다. 자, 그룹 푸는 거는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제 2작업을 딱 찍어주시면은 그룹이 풀립니다. 자, 그룹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작성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TV 쇼핑 생활가전 판매 현황. 그 도형 그릴 때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바로 그룹을 아직 풀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 1작업 정확히 찍어주신 다음에 열심히 내용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자, 사전에 4행부터 시작을 해갖고 14행까지, 4행부터 14행까지 이 행들의 이 높이 부분 있죠?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행의 높이를 20에서 22 정도 사이에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선도요. 제14행까지 선도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모든 테두리 다시 오셔가지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는 센스.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자료 입력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필드명 있죠? 필드명 범위 잡은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범위를 잡고 쓰시면은 바로 엔터를 때렸을 때 다음 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줄 바꾸실 때는 Alt 엔터죠. 킬로그램 소문자군요. 킬로그램 자, 넣어주시겠고요. 상품 가격 저기도 Alt 엔터 하셔서 원 넣어주시면서 주문 수량 제조사, 자, 배송비, 고춧가루, Alt 엔터, 원산지. 자, 이런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 행과 4행과 5행 사이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두 번 톡톡 찍어주시면 요 좁아가지고 글씨가 다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두 번 톡톡 찍어주는 센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요. 적당한 선에서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범위 잡으셔가지고 신나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신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글씨 조금 더 키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보기에 오셔가지고 선택 영역 확대. 자, 눌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신나게
자,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여기 물김치잖아요. 여기는 제가 지금 일부러 그랬던 거죠. 왜냐면 뒤에 김치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뒤쪽에도 한번 입력을 했었던 건지 알고 자동 채우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김치는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은 넣어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쪽에도 쭉 보셔갖고 일부러 틀린 부분들 수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번 수정한다고 가보시면은 범위가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려고 이렇게 해결을 그때그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 해결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재차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데이터 입력을 마쳤고 영타. 잘 마쳤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는지 재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중간에 병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상단에 홈탭에 오셔서 병합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배추김치 주문 수량 합계 중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합을 해주셔서 총 매출 써주셔야 되겠고 중간에 또 합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병합하셔서 짠짠 하고 X 표시 컨트롤 1번 셀 서식이죠. 셀 서식에서 테두리 부분에서 짠짠 하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부분에도 저기도 병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병합 3칸이군요. 3칸 병합해 주셔가지고 가장 큰 포장 단위 킬로그램까지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소문자예요. 여기는 상품명. 자, 판매 금액. 판매 금액 넣으시고 옆에 포기김치는 유효성 검사기 때문에 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다시금 100% 다시 돌아왔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굴림의 10일은 아까 시작할 때 이미 넣었고요. 홈탭에 굴림의 10일 어디를 찍더라도 굴림의 10일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여기죠. 얘네들은 범위를 한꺼번에 잡으셔갖고 상단 이쪽에 홈탭에 보시면은 요 자리 요 세 자리 컴마를 딱하니 찍어주시면은 회계 스타일로 바뀐다. 그러면서 벽 쪽에서 한 칸씩 떨어진 채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옆에가 한 칸씩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세 자리 컴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알아서 세 자리 컴마가 자동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잘 됐어요. 나머지 저 서식들은 가운데 형태대로 정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목에 도형 십자형으로 넣어주셔가지고 푸른 농산 1분기 김치류 판매 현황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해볼까요? 쭉 오셔서 요거죠. 그런데 1, 2, 3행이 너무 좁아요. 1, 2, 3행 적당히 컨트롤 1번 찍어주셔서 높이를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는 행의 높이가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22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삽입에 오셔가지고 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그 중에서 십자 형태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십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잘 그려주셔요. 지열까지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 농산 바로 글씨를 타자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1분기 김치류 판매 현황 되겠습니다. 콕 찍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글꼴 굴림입니다. 24. 자, 검정색 굵게 채우기 노란색 해서 침착하게 오셔서 전체적으로 틀을 찍으신 상태죠. 틀을 찍으신 상태에서 굴림에 24 한참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검정색 글씨 색깔은 검정색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그렇게 하고 진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로, 가운데, 세로, 중간까지 넣어서 한가운데 가도록 해주신 다음에 요거 놓치지 마세요. 그림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으로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오른쪽으로 그림자 들어갈 수 있도록 찍어서 해서 세워시계 도형 효과 중에 그림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됐죠?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 3번 결제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란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결제 대리 과정 부장이에요. 전혀 영향받지 않는 이런 곳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두 칸 병합을 하겠습니다. 홈탭에 오셔서 병합 눌러주셨어요. 결자 Alt 엔터 제까지 넣어주신 다음에 대리 과장 부장 오케이 됐습니다. 자, 범위 잡아주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선 테두리 한번 모든 테두리 넣어주셔요. 자, 너무 넓습니다. 조금 좁혀주셔야 되겠죠. 너무 좁습니다. 넓혀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입니다. 자, 그러고 나신 다음에는 상단 위쪽에 자, 붙여넣기 하실 건데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쾅 V 하시면 안 돼요. 자, 붙여넣기 중에서 뭘로 하자? 자,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걸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요걸로 넣겠습니다. 요거 옆에 거. 자, 요걸 좋아해요. 그림으로 연결해서 붙여넣는 거. 저는 요걸 넣습니다. 자, 해서 가서 딱 건이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입니다. 지금 여기 있던 원본 반드시 삭제하시는데 요 삭제하실 때 이렇게 지우시는 분이 있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델키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내용 지우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델키를 쓰지 않아요. 바로 K, L, M, N 범위 잡고 컨트롤 빼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됐어요. 나머지 부분들 너무 좁아가지고 속 터지는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조금 늘려볼까요? 자, 적당한 선에서 늘려주셔가지고 지금 이 결제란이 예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는 센스. 오케이. 자, 고춧가루 고춧가루 원산지 잘 넣었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들어가 있는 이런 가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넣지 않아요. 그럼 문제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제란까지는 했고요. B의 4부터 J의 4, G의 14, I의 14 주황색 채우기. 자, 범위 잡아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찬찬 컨트롤 키로 콕콕 찍어주시면서 복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입니다. 컨트롤 키. 그런 상태에서 상단에 이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확실한 색, 표준색에 있는 주황을 정확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도 잘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눌렀더니 해제됐고요. 다시.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유효성 검사 H14셀입니다. 요 자리죠. 요 자리. 데이터에 오셔가지고 유효성 검사 자, 눌러주셔요. 유효성 검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아무거나 전부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효과가 있는 글꼴만 넣어주신다. 뭐 글자만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글꼴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다시금 들어가 보시면은 유효성 검사. 그래서 여기 제한을 지금까지는 안 뒀죠. 모든 값이니까. 지금은 목록으로 찍어주시면서 원본은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이렇게 상품명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기김치 좋아요. 포기김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혜 5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 12 영역 셀 서식에다가 개자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상품 자, 지혜 오면 어딘가요? 아, 주문 수량이군요. 여기 뒤에다가 개자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때도 범위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1번이 되겠습니다. 셀 서식. 자, 셀 서식 눌러주셔가지고 자, 그 중에서도 들어오셔서 자,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 우리가 뒤에다가 53개, 37개, 37개, 뭐 40개 개자를 붙이는 순간 사칙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시하는 형식. 자, 부분에다 사용자 지정 쪽으로 오셔서 일괄적으로 지표준 뒤에다가 개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잘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지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를 좀 더 세련되게 표시하는 방법에는 0, 샵, 물음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0으로 해주셔가지고 개자 넣어주시는 거 이게 좋다. 자, 이유인즉슨 나중에 뒤쪽에 있는 차트 만드실 때
그때 차트하고 관련이 좀 돼 있고요. 지금 답안을 확인해 보시면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0으로 아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표준으로 하고서 개짜해서 틀렸냐?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뭐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표준을 하시든 0 하고서 뒤에 개를 넣어주시든 상관은 없지만은 저처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홈탭에 오셔서 얘네들 다시금 한번 밀어붙여 주셔야 됩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요거 눌러주시면 개짜가 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고 요겁니다. 요거. 해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는 거 요걸로다가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2의 5에서 2의 12. 자, 2의 5에서 2의 12가 여기죠. 이름 정의 여기입니다. 이름 상자 부분에다가 정확히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름을 잘못 넣어가지고요. 자, 지금 포장 단위로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어요. 이름을. 그럴 때는 수식에 오셔서 수식의 이름 관리자죠. 수식의 이름 관리자. 자,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잘못 넣으셨을 때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편집 또는 삭제를 통해서 이름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100점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부 수식을 이용하셔서 자, 상품 가격이 5만 이상인 행 전체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행 전체냐 혹은 셀 값이냐 요거에 따라서 범위 잡는 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행 전체면 현재 B의 5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 범위를 이렇게 안 잡으시고요. 다른 방식으로 잡으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혹은 여기서부터 잡으셔도 안 돼요. 이렇게 잡으셔도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려도 맨 위에 필드명부터 잡으시는 분 있더라고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밑에 뒤집어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셔도 안 됩니다. 기준 위치가 반드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만 잡으셔도 안 돼요.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냐고요? 엑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킬 때 결과가 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입니다.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오셔서 세규칙. 세규칙에서 그 식에서도 수식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자, 요 자리 찍어주신 다음에 상품 가격, 요 자리입니다. 상품 가격 찍어주신 다음에 F4 두 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 자, 이유인즉슨 F5, F6, F7, F8, F는 고정. 그렇게 하고 뒤에는 풀어주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F는 고정입니다. F4 두 번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쩌라고? 바로 5만 이상이면 그쵸? 그러면 서식에 오셔서 굵게 자, 그렇게 하고 파랑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글꼴의 파랑입니다. 글꼴의 파랑. 그렇기 때문에 글꼴의 파랑까지 확실하게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식도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F의 5에 들어있는 값이 5만 이상일 때 글꼴 파랑에 굵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색깔이 3개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5만 이상이냐? 오, 그렇군요. 상품 가격이 5만 이상인 것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작업 들어가기 전에 요 자리죠? 거기에 가셔갖고 눈금선 제거해 주시는 센스.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안쪽에 왜 굵은 테두리 안 넣느냐고요? 지금 넣으시면은 아시잖아요. 이제 이거 넣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식을 1번, 2번 채우실 때 여기도 굵은 선이 뚜룩뚜룩 따라와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주려고 하는 이렇게 계산된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 작업 들어갈게요. 자, 이 작업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업에서는 자, 픽업 및 서식 나왔습니다. 80점짜리 제1작업 BA4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어차피 굵은 테두리 한번 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때 BA4부터 시작을 해서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했습니다. 제2작업에 오셔서 BA2에다가 자,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다. 그래서 컨트롤 V가 아닌 거 아시죠? 자, 원본 열너비 유지. 자, 이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열너비가 딱 견이 유지돼가지고 작업이 좀 더 편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손을 보셔서 조금 넓혀주시는 센스. 자, 그 다음입니다. 오셨을 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거가 요와 같이 색깔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 전혀 일작업하고 요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작업 지워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여기까지 지워주셔서 F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상품 가격이 35,000원 이하이면서 제조사가 해담인 그랬습니다. 자, 상품 가격하고요.
그리고 제조사 두 개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B14에다가 붙여주셔요. 자, 그런 다음에 35,000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하는 혓바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컴마 찍으시면 안 되는 거죠. 35,000 저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서입니다. 같은 줄에다가 이렇게 면서일 때는 같은 줄에다가 조건을 넣어주셔야 되겠어요. 해담도 이왕이면 쓰지 마시고요. 복사했다가 갖다 붙여주시는 게 자, 만일을 위해서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오타 같은 거라든가 한 칸 밀려서 가끔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선에 대해서는 여기 채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은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 센스 이거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조금 넓혔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일부 자, 다 추출하는군요. 범위 잡아주신 다음에 상단에 데이터에 오셔서 자, 고급 필터이지요. 고급 필터가 여기 있어요. 고급 필터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셔가지고요. 조건, 금방 범위 잡으신 거. 근데 여기도 믿지 못하겠어요. 여기도 한번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위에 필드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복사 위치는 B18셀에다 넣어서 확인해 주시면은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키는 애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무김치, 물김치. 자, 따로따로 있었나 보죠. 그런 다음에 고급 필터 색깔을 채우기 없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범위 잡으셔가지고 홈탭에 오셔서 색깔 없음, 채우기 없어요. 그렇게 하고 표 스타일에 보통 6번입니다. 표 스타일. 표서식의 중간이죠, 중간. 그 중에서도 6번 눌러주시면 되겠다. 확인됐어요. 자, 여기서는 눈금선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죠. 이제 3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피벗 테이블 나왔습니다.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은 제1작업에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혹은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삽입에 오셔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 자,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자, 여기도 보니까 추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네요. 그거 아니고요. 첫 번째 거 찍어 주셔가지고 이미 범위는 잡고 왔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 자, 요 자리입니다. 제3작업 찍어 주시겠고요. B에 2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제3작업에 B에 2 찍어 주셔서 확인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하실 때 주의점이 요거 하실 때 이렇게 선을 요렇게 한번 넣어 주시면서 자, 선 한번 넣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기도 지금 보시면 선이 이렇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자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자, 필터는 지금 없는 거예요. 필터는. 그렇게 하고 행에는 누가 온다? 포장 단위. 그리고 분류는 누구입니까? 분류는 바로 열에다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상품명하고 요 옆에 있던 애들은 바로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히 판단하실 수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장 단위 꾹 눌러가지고 행에다가 넣어주세요. 행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류도 꼭 찍어서 열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상품명 해서 상품명 올려보니까요. 여기 있다. 상품명 넣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그래서 여기를 평균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값필드 설정을 평균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평균 오케이. 얘는 임무가 완수됐기 때문에 X 표시 눌러도 됩니다. 필요하시면은 보기 표시해 보시면요. 이렇게 필드 목록 자, 요거 다시 눌러주셔가지고 다시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행 레이블의 이름을 고쳐주셔요. 여기다가 포장 단위 킬로그램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분류, 열 레이블을 분류라고 고쳐주시면 오케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 나머지 그룹 있죠? 포장 단위 요것만 범위 잡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범위 전체 잡지 마시고 요것만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자, 눌러주셔서 그룹 자, 시작이 2입니다. 시작이 2.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시작이 2잖아요. 끝나는 게 10이고요. 간격은 8, 9, 13입니다. 3. 간격은 3. 해서 요 자리 넣으실 때 단위를 3으로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2에서 4, 5에서 7, 8에서 10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셀 병합하시고요. 셀 병합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가 배추김치가 이렇게 가운데 얘네들 거 가운데 딱 온대는 거
자, 너무 손을 이상하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배추김치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셔서 분석의 테이블 옵션입니다. 옵션. 자, 병합도 해주셔야 되겠고요. 빈셀 표시도 백설표 3개. 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고, 이 ITQ는 항상 행의 총합계 있죠. 요 부분 지워요. 이렇게 지워가지고 넣고, 그런 다음에 배추김치, 여기 요 부분 잘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식을 취했죠. 자,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내림차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범위 잡으시고요. 무김치 넣고, 데이터에 오셔서 이렇게 내림차순 해주시면은 배추, 물, 무김치 이렇게 댕기는 거죠. 자, 나머지 사항들은 얘처럼 세 자리 컴마 형식을 취해 주셔야 되니까요. 범위 잡으시고요. 자, 홈탭에 오셔서 세 자리 컴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네들 잘 보시면요. 요거 가운데로 예쁘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얘는 한쪽 끝에 이렇게 왼쪽 끝에 있으니까요. 범위 한번 잡아서 다시 가운데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됐지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벌써 3작업도 끝났다. 이제 차트 남았습니다. 차트. 자, 차트를 만드실 때는 밑에 이 부분이죠. 자, X축 부분하고요. X축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이 범례 부분하고 요거하고 같이 보시고요. 자, 자료를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포기김치면은 여기네요. 여기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 그렇게 하고 주문 수량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범위부터 잘 잡으신 다음에 삽입에서 추천 차트 하셔도 좋고요. 상단에 요거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차원 세로 묶음 막대 눌러서 차트 이동하셔서 제4작업이라고 지금 써주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맨 앞쪽으로 있던 것을 뒤쪽으로 끌어 당기셔가지고 맨 뒤에다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차트 종류 1작업. 자, 3번까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저는요, 여기에서 요 데이터 선택을 먼저 눌러줍니다. 데이터 선택을 해서 횡과 열을 전환시킨 다음에 포기김치는 있어요. 깍두기, 막김치, 자, 나박김치 제거해 주셔야 되겠고요. 석바지, 총각김치, 자, 보쌈김치, 열무는 없어요. 그러면 제거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열만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다시 행렬 전환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3번 되겠습니다. 3번, 레이아웃 3번. 찍어주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스타일은 1번이네요. 1번.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글꼴은 홈탭에 오셔서 굴림에 11pt, 11pt 넣어주시고요. 질감 해서 질감은 파랑 박엽지. 그래서 질감은 파랑 박엽지 질감이에요. 파랑이면은 이건 꽃다발. 자, 그렇죠. 요거네요. 파란색으로 쓸 수 있는 게 요건 데님이고요. 그래서 요걸로 갔습니다. 그림 영역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흰 색깔 홈탭에 오셔서 뭐 여기서 채우기를 하셔도 좋고 편하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 자, 범위 잡으셔서 배추김치 및 무김치 판매 현황 분석 썼어요. 북석이 돼버렸네요. 분석. 자, 턱 찍어가지고 전체적인 글자 들어가도록 넣어볼게요. 전체적으로 굴림. 그렇게 하고 굵게 넣고 20pt 20 넣었습니다. 채우기 흰색. 그렇게 하고 배경 색깔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선도 검정 테두리 넣어주시면서 잘 됐지요. 그 다음에 7번이 할 게 많아요. 7번은 주문 수량이 빨간색인데 워낙 작아가지고 선택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주문 수량에 대해서 자, 어떻게 선택을 잘 하실 수가 있느냐? 바로 상단 위쪽에 요 차트 제목 부분 있지요. 자, 요 자리를 찍어주시면은 이렇게 그 중에 주문 수량을 딱하니 찍어주시면 벌써 선택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1번 찍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이 생기겠고요. 그 상태에서 보조축 세워주시겠고 꺾은 선 형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요. 마우스 전체적으로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입니다. 차트 종류를 바꿔주시게요. 차트 종류를 바꿔주셔서 꺾은 선, 주문 수량에 대한 꺾은 선 표식 있는 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고 표식을 지금 여기 채우기 3개 보시면요. 다른 데 갖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표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표식을 이렇게 마름모 크기 10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해서 표식 옵션 마름모로 바꿔주시겠고 그 중에서 크기는 12 되겠습니다. 10. 어우, 잘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이블요. 네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네이블 값도 표시해 주시는데 이게 네이블이에요. 53개. 자, 이런 것들 자, 오셔서 처음 찍으신 다음에 1, 2초 지난 다음에 다시 찍으셔갖고 너만 사랑해 한 다음에 레이블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잘 됐죠? 자, 눈금선. 자, 여기 보시면 눈금선이 점선처럼 생긴 거. 이게 바로 파선입니다. 우리는 실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오셔가지고 요 선도 찍고 상단에 윤곽선 해서 파선으로 바꿔주십시다. 파선. 선이 너무 가냘프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찍어주셔도 좋습니다. 검정색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입니다. 자, 범례 고쳐주셔야 되는데 사전에 자, 이쪽에 보시면 최소값이 0이고요. 10,000, 20,000, 80,000 오케이 잘 됐어요. 여기도 선 한번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숫자 찍고요. 선을 딱 찍어주셔야 여기 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도 자, 이 부분도 0, 15, 30 해서 이 부분도 콕 찍어가지고 이 자리는요. 여기 쭉 오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만약에 축 옵션이 잘 안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 주셔가지고 최소가 0이고요. 최대가 60이고요. 그리고 간격은 15가 되겠습니다. 15로 해주셔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잘 보셔요. 이게 바깥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눈금이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바깥쪽 눈금까지 넣어주시면 돼 있는데요. 그래도 다시 갔다가 다시 오셔서 확실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틈을 보이지 마세요. 잘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자, 밑에 하단 쪽입니다. 이게 범례거든요. 항상 이 범례 부분에 글씨가 2줄이잖아요. 한 줄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시금 오셔서 자, 오셔서 행과 열 옆에 데이터 선택이죠. 데이터 선택에서 여기 있던 상품 가격을 찍고 편집해서요. 정확히 상품 가격 원이라고 써주시는 센스. 자, 이렇게 됐어요.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저기까지 왔으면 이제 마지막. 자, 삽입에 오셔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으로 오셔서 말풍선. 모서리가 둥글어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걸로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걸로 잘 그려주셔가지고 여기죠. 이 부분에다가 착하니 이렇게 그어주셔야 됩니다. 2021년 신상품 2021년 신상품 넣어주시면서 콕 찍고요. 도형. 그리고 글씨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검정색 가로 세로 다 맞춰주시겠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는 이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은 전체 굴림에 11pt가 되겠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혹시 뭐 빠진 부분이나 좀 섭섭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여기 좀 섭섭해요. 너무 안 보여요. 검정색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는 센스. 자, 이렇게 가주시면 완벽하게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함수입니다. 함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 중에서 1번부터 하셔도 좋지만은 자, 브이룩업 맨날 나오는 브이룩업 있잖아요. 오늘 거는 2개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1번 1작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송비. 자, 분류가 물김치가 아니면서 그랬습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자, 분류가 여기 있어요. 자, 일단 숨기기 하시고 조금 더 크게 키워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는 찍어줍니다. 식 들어갑니다. 자, 분류가 자, 여기죠. 여기 아니에요. 분류라고 그래서 자, 짝다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줄 찍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자, 뭐가 아니다? 물김치가 아니대요. 물김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이때 물김치는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 땡땡이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 오,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땡땡이를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뜻 자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C의 5에 들어있는 값이 물김치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true가 나왔습니다. true란 뜻은 참이란 뜻이니까요. 오케이, 물김치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배추, 여기서 펄스 나왔습니다. 물김치 요것만 자 물김치이기 때문에 이 시계 제대로 이해가 됐어요. C의 5에 들어있는 값이 자 물김치가 아니면서 면서 자 이럴 때는 하나도 지금 어려울 텐데 두 개가 나왔네요. and입니다. 조건이 지금 두 개일 때 해서 여기 뒤에다가요. 조건 또 하나를 쓰셔야 됩니다. 주문 수량도 있어야 되겠네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주문 수량은 감춰놓고 와버렸는데 주문 수량은 지에 여기 지금 5에 있어요. 지에 5를 마우스로 찍어도 어차피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지에 5에 들어있는 값이 주문 수량이 30 이상 여기죠. 저기다가 30 이상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물김치 자 하나는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지금 지혜 5가 주문 수량이거든요. 30 이상. 이면 앞에다 뭐뭐이면 if. 그러면 어떡하겠다? 무료. 자, 무료이고요. 나머지는 3,000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3,000. 그런데 여기서 숫자가 컴마가 찍힌 3,000이기 때문에 땡땡이 꼭 넣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를 지금 보시면요. if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if. 자, if 해서요. 대문자를 써볼게요. 자, if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을 찍고 그렇지 못하면 거짓을 찍는 함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이면 뭘 찍어줄 거냐? 참이면요. 무료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무료. 그래서 무료 한글은 항상 땡땡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귀엽게. 그렇게 하고 거짓 부분에는요. 여기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3, 이렇게 3,000 세 자리 컴마 요거까지 넣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숫자 3,000이었으면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자 문자 3,000식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조건이 몇 개다? 두 개네요. 조건 1, 조건 2, 해서 요 조건을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는 and가 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 논리 함수가요. and가 아니라 or 해서 or도 올 수가 있다는 거. or 이것도 올 수가 있다는 거. 지금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건 중에 지금 보시면요. 첫 번째 조건이 뭔데 가만 보니까요. 자, 물김치가 아니다. 물김치. 이게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등호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두 번째 조건은 보시다시피 자, 3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30 이상.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간 이 값 조건 1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있던 C의 5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C의 5. 여기 하나는 G의 5.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자, 1번식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1번. 자, 여기 G의 5, C의 5.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춧가루.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죠? 숨기기 취소 눌렀습니다. 숨기기 취소. 자, 얘네들은 끝까지 잡아 당겨 주셔야 되는 것이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코드가 맨 앞에 있나 보죠. 다 숨기기를 해보겠습니다. 숨기기. 제가 이렇게까지 친절해요. 저는 입만 열면 지자랑이라 자, 들으실 때 자, 이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상품 코드가 여기 있군요. 이건 상품 번호인데? 제가 잘못 읽었어요. 상품 번호의 맨 마지막. 자, 마지막이라는 것은 나이트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 1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고요. 안 넣어도 이제 기준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자, 알아서 오른쪽에 하나를 뽑겠죠. 그랬는데 이 값이 1이면 저기서 자, 는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if가 아니고 추우주기 때문에 추우주.
그래서 choose라는 함수는 고르는 함수입니다. 인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저는 참고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choose 눌렀을 때는 요 마법사를 꼭 눌러줍니다. choose 여기다가 마우스 한번 딱 찍어주신 다음에 마법사. 그래서 여기다가 1이면 국내, 2면 중국, 이렇게 마법사를 쓰면요 자기가 알아서 땡땡이도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땡땡이도 넣고 해주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함수냐? 바로 고르는 함수다. 그거죠. 그래서 보시면 choose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choose는 자, CHOOSE 해서 이거는 인수, 이 값이 자, 1이냐? 그럼 2자리, 1번 자리, 2냐? 그럼 2번 자리, 3이냐? 그럼 3번.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제 많이 나오느냐면 뭐 여기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갖고 이 숫자가 1이냐? 그러면 1번. 이게 2냐? 그러면 2번 자리. 해서 선택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저 정도 설명 갖고는 조금 약하죠. 그래서 2번까지도 끝났습니다.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섬입니다. 뒷섬. 자, 3번은 보시면은 쭉 오셔가지고 숨기기 취소. 자,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데요. 뒷섬으로 구하자. 그래서 뒷자 붙은 함수들은 항상 빠진 적 없이 잘 나왔던 함수예요. 뒷자. 그래서 뒷섬. 그래서 썸이 합계를 구하는데 참. 자, 여기서는요. 뒷자 붙었으니까 표, 열, 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앞에 표는요. 전표를 말한다. 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표, 열, 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표라고 하는 거는 필드명 포함해서 이렇게 다 잡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하셔도 물론 상관없고요. 그래서 뒷자 붙은 뒷섬. 전표 넣어주시겠고요. 전표. 물론 필요한 만큼만 잡으시면 됩니다. 주문 수량까지니까 여기까지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컴마. 이때 반드시 필드명을 꼭 찍어야 되고요. 알고 싶은 게 뭔데? 주문 수량입니다. 주문 수량. 열번호. 그렇게 하고 합계. 자, 조건이 뭔데? 배추김치군요. 분류가 배추김치. 오케이.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너무 빨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해줬는데 이런 거 하실 때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마법사. 자,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마법사를 꼭 눌러주시죠. 마법사를 꼭 눌러주시면은 시기 생각이 안 나더라도 밑에 데이터베이스 신나라쌤이 전표라고 했지. 그렇게 하고 필드명, 조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반복 학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앰퍼샌드 뒤에다가 풀 발라가지고 Shift 키 눌러서 7번 해서 뒤에다 개자까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엑셀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바로 틀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썸 프로덕트 나왔습니다. 썸 프로덕트는 자, 프로덕트는 곱하기고요.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곱해진 값들로 전체 합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썸 프로 DUCT 썸 프로덕트 잘 썼나요? 자, 함수 이름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고요. 오케이, 맞네요. 해서 여기는 범위대 곱하기를 써주셔도 좋고요. 컴마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 넣고 는 찍어서 썸 프로 해서요. 썸 프로 현재 누구와 누구를 곱하느냐? 그렇죠. 상품 가격, 컴마.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컴마 하면은 자기 짝꿍들끼리 알아서 얘네 두 개 자기 짝꿍들끼리 곱한 값들의 전체적인 합을 한 번에 구해준다는 거죠. 와우. 여기도 이렇게 컴마 한번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이런 숫자들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 이렇게 컴마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입니다. 자 나머지 이제 여기 서비스 문제 5번은 서비스 문제입니다. 5번은 그래서 여기다가 맥스 넣으시고요. 맥스 해갖고 맥스는 정의된 이름 포장 단위 범위 잡으셔서 그 중에 가장 큰 값
해서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맥스니, 미니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점수를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스몰 해서 뭐 스몰 하면은 SMA, LL 해갖고 뭐 범위 잡아서 첫 번째로 작은 값 이렇게 되는 때가 있고요. 또 LARG 그래서 LARGE, RGE 그래서 이건 라지죠. 범위 해가지고 뭐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그래서 스몰과 라지도 여기다가 요거 꼭 써가지고 구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서비스 문제긴 하지만은 이런 스몰도 라지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자,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일단 상품 가격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문 수량 곱해서 자, 값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있나요? 브이로그 2번 쓰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한 번 쓰시다가 2번 쓴다는 거 그 생각 자체를 해내셨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룩업해서 브이로그 찾을까? 범위 열번호 유형 해서요. 찾을 값은 항상 H14셀이 되겠습니다. H14셀 찍어주시겠고요. H14셀 그렇게 하고 여기 지금 범위는 여기 범위는 R번호이에요. R표. 그래서 R표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요만큼 조심하실 게 여기 지금 보시면 H14셀이 뭐냐 상품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범위 잡으실 때 여기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맨날 A열 여기서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여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지금 상품명이니까 상품명하고 같은 요거를 범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 범위에다가 그걸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범위는 현재 보시면은 뒤에 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뒤에 5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현재 H12까지 넣어주셔도 좋고요. 제2의 12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열번호가 방금 상품명부터 세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세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냐? 바로 보시면은 상품 가격이군요. 하나. 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상품 가격이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열번호가 3이 되는 거고 항상 ITQ는 유형이 0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거 유일성 검사를 끌어왔잖아요. 똑같아. 표기김치, 깍두기. 다를 때, 자 비슷하거나 다를 때 2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찾는 값에다가 딱 허니 넣어주시면은 엔터 이렇게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갖고요. 컨트롤 C 해갖고 뒤에다 곱하기. 그래서 한 번 더 넣어주시면서 자 이때 보시면은 주문 수량이면은 주문 수량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었어요. 여기다 4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안쪽에 있던 이런 선 테두리 마지막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되니까요. 선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겠고요. 점검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선도 다시금 홈탭에 오셔서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 넣어주셔야 되겠고 한 번도 저장 전송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디스켓 눌러서 자 찾아보기 ITQ입니다. 자, 문서에 ITQ 방에다가 거기다가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금 똑같은 이름을 어차피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넣었네요. 오늘 23일인데 잘못 넣었네요.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어제 거하고 같이 덮어 쓰긴 했습니다만 하시고 반드시 밑에 전송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수시로 저장하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 꼭 저장하시고 전송하셔서 있음 떠야 돼요. 성공 이렇게 떠야 되겠습니다. 자 답안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거가 이게 답안입니다. 여기가 답안은 오른쪽 눌러서 탭색을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가 답안인지 아시겠죠? 자, 얘네들
자, 이게 답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1작업부터 꼼꼼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잘 됐어요. 여기는 별로 이렇게 눈금선 제거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채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고 여기 이 부분을 숫자가 들어갔다 그래갖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줬네요. 오, 그거 놓치고 올 뻔했어요. 이렇게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밀어주더라고요. 뭐 감점이야 많이 당하지는 않겠지만 기분은 별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이 잘 나왔습니다. 무료 국내. 오케이. 선도. 파란색 세 줄 나왔고요. 이 작업도 가볼게요. 이 작업. 오케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가운데 정렬도 안 했어요. 그만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겠고요. 3개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3작업의 피벗 되겠습니다. 잘 됐죠? 자, 똑같이 나왔나? 확인하고 있어요. 마지막 4작업까지 오셔가지고 근데 항상 이 부분 제가 여기 분명히 고치거든요. 어제도 그러더니 여기도 안 고쳐졌네요. 또 표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두께가 얘는 좀 두꺼운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 갖고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오른쪽 눌러서 계열 서식 부분에서 여기를 조금만 간격 너비 부분을 조금만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좀 두꺼워져요. 자, 해서 정답에서는 한 70 정도 같더라고요. 70 정도. 항상 우리가 보는 건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꼭 열어서 확인해 주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 맘대로 하셔갖고서는 좋은 점수 안 나오죠. 여기 또 꼭 확인하셔서 빠진 거 했는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확인 꼭 해주시는 데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